이 튜토리얼은 마야 2018과 소아의 마야 단축키 3.18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단축키 파일 다운로드 및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 제목 아래에 설명하는 부분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야의 기본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야에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6개가 존재하는데요.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가보시면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생성 단축키는 제가 컨트롤 알트 쉬프트 그 다음에 앞글자를 따서 에리얼은 A, 스팟은 S, 포인트는 P, 디렉셔널은 D, 그 다음에 앰비언트는 M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볼륨 라이트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따로 단축키는 설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라이트 기본 속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로 가셔서 마야 클릭을 하시고 마야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포인트 라이트 기본 속성 설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포인트 라이트는 일단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실 수 있는 라이트 중에 백열전구랑 좀 비슷한 라이트인데요. 그래서 라이트 광원에서 시작해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비추는 성질을 가진 마야에서 아주 기본적인 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포인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라이트의 기본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데이터에 라이트 속성이 나오고요. 첫 번째가 이제 포인트 라이트라고 이제 타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다른 걸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걸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삭제를 하시고 다른 종류를 만들고 싶으면 새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컬러인데요. 라이트에서 이제 컬러를 변경하는 부분이긴 한데 빛을 다루는 데 있어서 컬러가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컬러 앤 라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외국 서적인데 번역서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빛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CG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컬러 앤 라이트 책 네이버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3번 여기 인텐서티는 이제 빛의 밝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Illuminate by Default라고 해서 이제 이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체크를 풀면은 이 라이트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삭제가 되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켜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끄게 되면은 마치 이 라이트가 삭제되거나 아니면 하이드, 숨긴 것처럼 작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라이트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5번하고 6번, 에밋 디퓨즈하고 에밋 스페큘러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빛이 오브젝트를 비추게 되면은 이렇게 빛이 정확하게 정반사하는 부분과 난반사하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물론 실제로는 두 개가 항상 함께 보이지만은 CG에서는 그 두 개를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두 개가 다 켜져 있고요. 만약에 스페큘러 부분을 오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디퓨즈 부분만 나오게 되고요. 스페큘러를 온하고 디퓨즈 부분을 오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페큘러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스페큘러를 특히 이렇게 가운데 있는 스페큘러만 이렇게 오프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라이팅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필요할 때 이렇게 스페큘러를 오프 하셔갖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네, 6번까지 했고요. 7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디케이 레이트라고 해서 빛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주위에 있는 것 중에 자연광이랑 인공광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광에는 대표적인 게 태양이 있겠죠. 그리고 인공광에는 뭐 백열전구, 형광등, 뭐 연극 같은 데서 쓰는 스팟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광인 태양광은 디케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감소율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태양광을
있을 때 뭐 1m 앞에 있든 뭐 10m 뒤에 있든 뭐 몇 킬로 밖에 있든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디케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인공광, 사람이 만든 라이트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태양만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디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디케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값은 노 디케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케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라이트 세기를 10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광원에서부터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디케이가 없으니까 계속 10의 밝기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존하는 라이트 중에 태양 빼고는 이런 디케이가 없는 라이트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리니어로 바꿔주시면 이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2배 늘어나면은 빛의 세기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반비례하는 게 리니어고요. 그 다음에 쿼드라틱은 제곱에 반비례해 갖고 2차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좀 빨리 감쇄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빛들은 쿼드라틱,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이 곡선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 큐빅은 세제곱의 반비례. 진짜 아주 거의 광원 근처에서만 빛의 효과를 가지고 조금만 멀어져도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빛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사실 실제 라이트하고 비슷한 거는 쿼드라틱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드는 거는 사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출자의 의도에 맞는, 그래서 때로는 리니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큐빅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제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노 디케이를 쓰셔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연출의 의도, 라이팅 연출하는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각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디케이 레이트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 부분, 이 부분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섀도우 부분은 요거 다음에 포스팅을 하나 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섀도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에서는 이제 첫 번째 섀도우 컬러 부분이죠. 이쪽에서는 이제 섀도우의 컬러를 내가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섀도우 컬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라이트 주변에 새로 생성을 해서 만약에 그림자가 좀 더 밝아져야 된다면 이걸 올리는 것보다는, 주변 그림자가 밝아지는 이유는 주변에 그 필라이트들이 더, 반사광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밝아지게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컬러는 잘 건드리지 않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출 의도나 그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실 건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 나머지 그림자 부분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림자 종류가 뎁스맵과 레이트레이싱. 그래서 요거를 탁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자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뎁스맵과 레이트레이싱,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을 하면 반대쪽은 당연히 자동으로 꺼지고요. 뎁스맵을 선택하면은 레이트레이싱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디폴트로 되어 있으면, 디폴트는 뭐가 켜져 있냐면, 디폴트는 레이트레이싱이 켜져 있어요. 뎁스맵이 안 켜져 있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뒤에 가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뎁스맵 이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여기 레졸루션 있죠? 이 사이즈. 그래서 뎁스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졸루션을 올려주실수록 더 디테일한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8짜리 맵으로 그림자를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해상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거친 그림자가 생성이 될 거고요. 레졸루션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1024까지 올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그림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림자를 만약에 부드럽게, 지금 날카롭잖아요 그림자가.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 값을 올려주시면 전체적으로 블러가 들어가면서 포토샵에서 가우시안 블러 준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러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사실적인 그림자는 이렇진 않죠. 처음에 그림자가 시작하는 부분은 날카롭게 되고 뒤로 갈수록 점차 그림자가 부드러워지는 게 사실적인 그림자인데, 뎁스맵은 그런 사실적인 그림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뎁스맵 사이즈, 여기서 레졸루션으로 설정하시고 이 필터 사이즈로 이제 그림자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야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하시고 여기 기본적으로는 아놀드로 되어 있는데요. 마야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옆에 세팅을 해보시면은 레이트레이싱 그림자를 쓰실 때는 이 마야 소프트웨어 탭으로 가셔서 레이트레이싱을 켜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본 라이트 처음에 만드시면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쉬프트 클릭 플랜 하시고 이렇게 켜주시고 쉬프트 클릭해서 다시 스피어 Y축으로 1만큼 올려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7번 누르면 라이트 모드가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림자까지 뷰포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A 눌러보시면 기본으로 지금 뎁스맵은 꺼져 있고 레이트레이싱 켜져 있죠. 근데 렌더를 걸어 보시면 여기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렌더를 걸어 보시면 그림자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뎁스맵으로 걸면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뎁스맵으로 걸면은 나와요. 그래서 렌더 거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레이트레이싱으로 걸면은 안 나와요. 아까 안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여기 레이트레이싱, 이게 이제 조금 더 고급 기술을 쓰기 때문에 이제 렌더 타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 타임이 걸리다 보니까 기본으로는 꺼져 있어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이 기본으로 켜져 있는데 여기는 기본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섀도우를 쓸 때는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켜주셔야 돼요. 렌더 세팅에서.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렌더 세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렌더를 거시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트레이싱을 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뎁스맵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림자를 부드럽게, 뎁스맵에서는 그림자 부드럽게 하려면 여기 있는 필터 사이즈를 가지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레이트레이싱에서는 이 라이트 라디어스라는 값을 올려주시면 그림자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지금 보시면 날카롭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1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렌더를 걸면 이렇게 그림자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거칠죠? 그래서 이 라디어스 값을 올려주시면 섀도우 레이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부분만 렌더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렌더 리전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걸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자가 부드러워진 것을, 노이즈 없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아직 좀 노이즈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해서 올려주시면은 1대1 사이즈로 렌더를, 지금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렌더 걸 때 요거 하고 나서 여기를 다시 눌러야 되는데 여기 옵션에 가시면 오토 렌더 리전이라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체크를 해 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바로 렌더가 걸립니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옵션 레이 뎁스 리미트, 이 부분은 아까 그 라이트 라디어스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0을 하시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그림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1로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경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아까 뎁스맵하고 다르게 시작하는 부분은 날카롭고 가면서 천천히 그림자가 풀어지죠. 그래서 실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지게 라디어스 값을 올려줬을 때는 섀도우 레이도 같이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노이즈가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 뎁스 리미트, 아까 말한 세 번째 거, 그죠? 그거는 이제 양쪽에 오브젝트가 있고 양쪽에 거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레이 뎁스 리미트를 1이라고 하면 실제 그림자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애들은 그림자가 생성이 안 돼요. 그리고 레이 뎁스 리미트를 2까지 올려주시면 거울에 비친 애들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시 또 거울에 비친 경우에는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3단계까지 올려주시면 거울에 비친 애가 다시 비친 것까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고 싶으시면 4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 뎁스 리미트를 아까 여기서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되면은 실제 그림자와 반사된 그림자가 다시 또 반사된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에서 이렇게 레이 뎁스 리미트가 3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렌더 세팅에서 섀도우가 이렇게 레이 트레이싱 퀄리티의 섀도우 값이 2로 되어 있으면 2단계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3으로 맞춰 주셔야지 같은 3단계까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항상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라이트, 해당 라이트에서 3단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여기서 렌더 세팅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1까지만 계산하라고 하면 1까지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뎁스맵과 이제 레이 트레이싱의 그 차이점에 있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드러운 그림자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그림자를 할 때는 뎁스맵이나 뭐 레이 트레이싱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뎁스맵에서 레졸루션만 올려주시면. 근데 이제 부드러운 그림자를 했을 때 훨씬 사실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통째로 블러가 먹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부분이 상당히 퀄리티가 낮죠. 그래서 이제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하실 때는 당연히 레이 트레이싱 섀도우를 쓰셔야 되고요. 대신 뎁스맵은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속도 때문에 뎁스맵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적인 것을 위해서는 레이 트레이싱을 쓰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뎁스맵은 속도는 빠른데 투명한 그림자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투명도가 있을 때, 뭐 안경 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빛이 어느 정도는 투과를 해서 그림자가 반투명해지잖아요. 근데 하지만 뎁스맵은 그냥 완전 불투명한 그림자,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한 그림자가 필요할 때는 항상 레이 트레이싱 섀도우를 써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옛날 방식, 아주 컴퓨터가 사양이 낮았을 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사용하던 방식이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 레이 트레이싱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뎁스맵이나 뭐 레이 트레이싱 이런 거 같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라이팅 렌더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라이팅 하는데 거의 바이블 같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라이팅의 시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림자의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시면은 이렇게 목차만 보셔도 대충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 라이트 크기, 요걸 하기 전에 이제 나머지 라이트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라이트를 가지고 라이트 기본 속성들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섀도우 그림자 부분도 설명을 해 드렸죠. 그래서 나머지 라이트들도 보시면은 만들어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옵션 몇 개가 라이트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빠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 라이트들도 같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 라이트 말고 스팟 라이트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 지워주시고요. 스팟 라이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회전.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위치를 잡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회전하고 이렇게 잡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를 선택하시고 룩스루 셀렉티드를 하시면 이렇게 라이트 뷰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잡듯이 잡고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고 F도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라이트 위치를 잡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나가시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스팟라이트는 아까 포인트 라이트에다가 갓을 하나 이렇게 전등갓을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포인트 라이트는 360도 모든 방향으로 빛이 다 발산되지만 스팟라이트는 딱 그쪽 방향만, 해당 방향으로만 이렇게 제한되게 빛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라이트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팟라이트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죠. Type, Color, Intensity, Illuminate by Default, Diffuse, Emit Diffuse, Emit Specular, Decay. 근데 요 밑에 요 세 항목이 더 들어갔죠. 이렇게 이 전등각 부분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콘앵글이 이렇게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영역. 그리고 다시 룩스루 셀렉티드 이렇게 해보시면은 Alt Shift Z 누르면 이제 룩스루 셀렉티드가 되는데 이게 콘 앵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콘 앵글로 하시고, 이 페넘블라 앵글은 이 콘 앵글의 경계 부분인데요. 플러스로 하시면 경계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러워지고요. 마이너스 하면 경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페넘블라 앵글을 가지고 그 콘 앵글의 바깥쪽, 안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계 부분이 아닌 거기 지나서부터 센터까지, 그러니까 빛의 센터부터 경계까지는 일정하죠. 빛의 밝기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0으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지금 일정하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드랍 오프를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센터부터 빛의 중앙부터 경계까지 밝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하면 하지만 아직 경계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긴 하지만 경계는 여전히 날카롭죠. 왜? 페넘블라 앵글은 0으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부드럽게 하거나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 경계로 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의 그림자 최종 경계 부분도 부드럽게. 그래서 페넘블라 앵글과 드랍오프를 섞어갖고 쓰시면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경계를 가지는 그림자를, 스팟라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라이트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포인트 라이트 플러스 콘 앵글과 페넘블라, 그 다음에 드랍오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삭제를 하고 디렉셔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좀 불편하죠. 룩스루 셀렉티드로 하기도 하고요. 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 앞에 지향점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 딱 맞춰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원래 움직이고 회전까지 해야 되는데 움직이기만 하면 회전은 알아서 지향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라이트를 잡기도 해요. 록스를 셀렉티드 말고. 그래서 다시 W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W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 월드 축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는 위치 값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놓든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얘는 방향만 중요하죠. 이렇게 방향. 그래서 저쪽 방향 어딘가에서 빛이 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태양 같은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시레신에서. 그래서 다른 라이트들은 사실은 라이트가 오브젝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빛이, 그림자가 더 퍼지게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림자가 덜 퍼지게 되는데요. 얘는 뭐 아무리 가까이 오거나 멀리 가도 라이트의 그림자의 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평행한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태양하고 가장 비슷한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값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쇄율 속성을 아예 줄 수가 없어요. 감쇄율을 주려면 이 라이트가 위치한 위치로부터 오브젝트까지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건데 얘가 위치값이 상관이 없다 보니까 감쇄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얘는 방향만 중요한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을 흉내는 시레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삭제를 하시고 이번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생긴 게 좀 포인트 라이트처럼 생겼는데요. 얘는 좀 특수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2.3로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느낌이 기존 라이트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강제적으로 원래대로는 라이트가 있는 방향만 밝아지고 반대쪽은 어두워야지 정상인데 얘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함께 올려버립니다. 0.3이면 0.3만큼 밝기를 올리고 0.1이면 0.1만큼 이렇게. 그래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사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미지가 플랫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이제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컨트라스트가 생겨서 이제 입체감이 더 나야 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오히려 그 입체감을 더 없게 만들어주죠. 플랫하게 만들어줘요. 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함께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어떨 때 쓰느냐? 원래대로라면은 얘를 잠깐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갖다 놓고 이 포인트 라이트가 비추는 이쪽 직접광에 의해서 이쪽 밝아지는 곳과 이쪽 반대쪽 부분은 지금 상당히 어둡죠. 근데 실제 세계라면은 이렇게까지 어둡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빛들이 뭐 바닥에도 튕겨져 오고 주변에서 반사되어 갖고 들어오는 간접광, 인다이렉트 라이트들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지가 않는데 이 마야 소프트웨어는 직접광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부딪혀 갖고 들어오는 간접광들을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고 간접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기다가 라이트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그죠? 하나 더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뭐 더 약하게 해줘서 0.2 정도로 뭐 이렇게 해줘서 반사되어 오는 반사광을 표현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다가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직접광이지만 반접광인처럼 대신 이쪽에서는 스페큘러를 빼주겠죠.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빼줘요. 왜? 이쪽 방향에는 사실은 라이트가 없는 거니까 이쪽 방에서 오는 빛은 여기서 출발해서 부딪혀 갖고 들어오는 간접광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여기 스페큘러가 생겨버리면은 이쪽에도 라이트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페큘러를 다 꺼줍니다. 그리고 강도를 낮춰갖고 이렇게 간접광 표현을 직접광을 이용해서 간접광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이 주변에서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간접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라이트를 수십 개를 만들어 주셔야지 아주 약한 빛으로 간접광을 표현을 모든 방에서 오는 것을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컨트롤 I가 개수가 많아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요 앰비언트 라이트 하나를 해서 이 주변의 밝기가 뭐 기본적으로 0.1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다 0.1의 밝기가 싹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아주 블랙으로 빛이 닿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간접광이 들어가서 어두워지지가 않는 건데 그게 표현을 간접광을 만들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가짜 페이크로 모든 방향에서 0.1만큼 들어오게끔 하면 라이트 개수 간접광을 많이 안 만들고 그냥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0.05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완전 블랙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 두 개만 가지고도 빛이 닿지 못해서 완전히 블랙으로 떨어지는 곳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쓰는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쓰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입체감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과하게 쓰게 되면은 뭐 0.2, 3 이렇게 막 올려버리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무게감이 좀 없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입체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네, 앰비언트 라이트를 거의 사용을, 아무래도 이제 페이크적인 느낌이라서 요즘은 좀 더 사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지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어찌됐든 저 빠른 스피드로 이제 아주 블랙이 없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카툰스러운, 그러니까 포토리얼리스틱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고자 할 때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만약에 없다면 모든 간접광을 일일이 다 만들어 주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간접광 주변 환경광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음 라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륨 라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켜보시면, 이 볼륨 라이트는 보통 다른 라이트는 디케이가 있어서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혹은 거리의 비례에서 반비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 이런 식으로 수식에 의해서 감소율이 결정되는데요. 이 볼륨 라이트는 딱 요 영역, 그래서 수식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그 영역까지만 되고 끝에 가면 제로가 됩니다. 감쇄율이. 그래서 감쇄율이 따로 설정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내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밝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훅 어두워지게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밝기를 좀 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밝다가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이런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라이트지만 여기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볼륨 라이트를 많이 쓰게 되면 이미지가 사실적이지 않아지게 되다 보니까 요즘같이 사실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데서는 사실 많이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리고 딱 근데 감쇄율을 결정을 이제 다른 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이제 내가 컨트롤하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거기 그 거리에 따라서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내가 딱 원하는 영역만 설정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감쇄율 중간 단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천천히 가다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확 떨어지다가 뭐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쇄율의 그 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실 때 볼륨 라이트를 쓰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웃워드 하면은 이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라이트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워드로 하시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들도 보시면 스피어 형태도 있고 이제 박스 형태도 있고요. 뭐 실린더 형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른 분들은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많이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도 따로 설정해 놓지 않고 쓸 때 그냥 와갖고 한번 클릭해 갖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다 했고 에어리얼 라이트 하나 남았죠. 자, 에어리얼 라이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Alt Shift Z 눌러서 룩스를 셀렉티드로 맞춰주시고 다시 퍼스펙티브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T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딱 보셔도 약간 느낌이 훨씬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요것만 봐서는 사실 별 차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렌더링을 걸어 보시면 포인트 라이트나 다른 라이트에 비해서 가장 사실적인 라이트,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다른 애들은 다 면적이 없는 점광원인데 얘만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라이트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렌더 타임은 가장 오래 걸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정도 영역에 모든 포인트 라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보시고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렌더 타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에어리얼 라이트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나 다른 라이트에 비해서 실제 라이트를 조금 더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라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다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똑같죠. 컬러, 인텐서티, 그 다음에 디퓨즈, 스페큘러, 디케이 이런 식으로 뎁스 맵, 레이트 레이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얼 라이트가 이제 크기를 다른 라이트는 크기를 키워도 밝아지지가 않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우면 실제로 밝아집니다. 더 밝아지고 줄이면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면적이 밝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라이트들은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키워도 얘를 잠깐 끄겠습니다. 끄고 얘를 아무리 키워봐야 전혀 크기가 조절도 안 될 뿐더러 밝기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면적을 갖고 있는 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야에서 있는 라이트 중에 6개를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이제 블록으로 가서 나머지 부분 라이트 이제 그림자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라이트 크기와 부드러운 그림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림자 부분 할 때 배웠었죠.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에서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라디어스라는 값을 올려주면 그림자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아마 마야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값이 0이면 아주 날카로운 그림자. 그래서 이게 커질수록 커질수록 이제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섀도우 항목에 있고 이게 올리면 그림자가 부드러워진다고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섀도우 소프트니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면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왜 그림자인데 라이트 라디어스라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그림자가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알아보면은 점광원일 때는 이렇게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듭니다. 하지만은 광원이 이렇게 면적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이쪽에서 시작한 빛과 이쪽 그러니까 광원의 좌측과 우측에서 시작한 빛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원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이제 이 각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라이트 라디어스라고 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원의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가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옵션의 이름이 라이트 라디어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원이 커질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폭이 넓어지고요. 대신 시작하는 부분은 항상 날카롭게 시작을 하고 가면서 더 많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이 에어리얼 라이트를 보시면은 자, 마야로 돌아가서 포인트 라이트 이동을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 그죠?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섀도우에서 레이트레이션 켜보시면은 라이트 라디어스 이렇게 점광원이기 때문에 실제 면적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림자가 부드러워지려면 광원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페이크로 얘네들은 스케일을 아무리 키워도 전혀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점광원이니까 면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면적이 있으니까 굳이 옵션이 따로 없죠. 그냥 바로 섀도우 레이와 레이 뎁스 리미트. 얘는 섀도우 레이와 레이 뎁스 리미트 위에 항상 이렇게 라이트 라디어스하고 점광원인 애들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지만 얘는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실제로 면적을 키워주시면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왜? 왼쪽에서 시작한 빛과 오른쪽에서 시작한 빛이 이렇게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어리얼 라이트에는 따로 그 옵션이 라이트 라디어스라는 옵션이 따로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또 하나 틀려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지금 보시면 디렉셔널 라이트를 딱 클릭을 해보시면 라이트 앵글로 이름이 또 다릅니다. 왜 얘는 또 앵글일까요? 보시면 얘는 위치값은 상관이 없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얘가 이렇게 위치가 움직여져도 그림자는 똑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라이트들은 라이트가 움직이면 시작점에서 이렇게 시작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값에 따라서 커지게 되는데 얘는 시작점, 위치가 상관이 없고 방향만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둘 다 그냥 다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대신 얘가 방향을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이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고 이 라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각 두 개의 라이트가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앵글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디렉셔널은 라디어스가 아니는 앵글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얘 성질 자체가 그렇게 위치값하고는 상관이 없고 더구나 그리고 위치값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림자가 뭐 라이트 위치가 가까워지든 멀든 상관없이 평행한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오직 각도만이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저 값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틀린 부분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보고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라이팅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 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미술가를 위한 빛의 이해와 활용 요것도 이제 라이팅 관련해 가지고 괜찮은 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서를 번역돼 갖고 들어온 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라이팅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마야에 있는 기본적인 라이트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볼륨 라이트까지 모든 라이트들은 점광원이다. 마야는 단 에어리얼 라이트만 빼고 그래서 이게 항상
면적을 가진 유일한 라이트고, 그래서 가장 사실적인 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야 기본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재미있는 마야를 공부를 해보도록